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고 군법학생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인천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집 요강이 아직 나오진 않았죠. 5월달에 나오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 보이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천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학교보다 입시 결과 좀 빨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좀 같이 살펴보고요. 작년에 제가 추천했던 학과가 실제 입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들여다보고 뭐 교과라던가 학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결과를 통해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제가 가족들이 이제 자는 와중에 조용히 혼자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화면을 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거 참고해 주세요. 일단 인천대는요. 시작해 볼게요. 인천대는 이제 2점 중반에서 중후반 그리고 3점대 내신들을 갖는 학생들이 주력 대학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 대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 전형으로는 2점 중후반대 학생들이 보통 많이 지원을 하고 3점 초반까지 보통 지원을 하죠. 그리고 3점 중반 넘어가면 이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자기 추천 전형으로 보통은 지원을 많이들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음, 일단 교과 전형부터 살펴볼 건데요. 인천대 교과 전형은 이렇게 최저 있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최저가 없는 지역 균형 전형으로 이렇게 두 개의 전형을 유지하는 학교입니다. 그 보통 교과 전형을 하나만 운영하는 대학들이 대다수인데 인천대라던가 경기대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런 교과 성적으로만 진행을 하는 두 개의 전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 중 하나가 인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인천대 이렇게 교과 성적 우수자하고 지역 균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이합 7이라는 최저도 있을 뿐더러 검정고시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천이 필요 없어요. 학교 추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지역균형 전형은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최저가 없고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인원 제한은 없으니까 신청만 하시면 돼요, 학교에. 그리고 이거는 검정고시생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쓰지 말고 하나 알아봤을까요? 검정고시생은 지원 불가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느냐, 검정고시생. 영향을 많이 미쳐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근데 이 이합 7이라는 최저가요, 올해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이 좀 들여다보실까요? 음, 조정 내용을 보면 이게 변경 전, 이 부분이 2025학년도고 변경 후 이게 올해 2026학년도입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나 한번 들여다보시면 일단은 동북아 국제통상정보 이게 이제 인천대가 가장 자랑하는 학과죠. 이게 2함 5에서 2함 6으로 완화가 되고요. 이 부분이 완화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교육학과들 있잖아요. 여기에 교육학과들 수학교육과를 비롯해서 어, 여러 개의 문과들 이제 세네 개 정도 있죠. 그래 합치면 뭐 여러 개 있죠. 어쨌든 여기가 수능 최저가 2합 6인데 올해는 2합 7로 완전히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되고요. 또 완화가 되는 게 뭐가 완화가 되느냐?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여기가 2합 7은 2합 7인데 수학이나 과학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이게 은근히 까다롭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영탐인데 영탐인데 올해 지금 작년도 그랬고 대세가 뭐냐면 사탐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맞추기가 좀 까다로운 수학이나 과학을 필수로 하면 맞추기 다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는 자연계를 할지라도 국수형 사과 중에서 어쨌든 2합 7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탐구를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을 반드시 필수로 꼭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맞추는 건 영어하고
사탐 이런 걸로도 사탐 넣는 학생들도 2합칠 수능 최저로 자연계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최저에 있어서. 그래서 결론보다 최저가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검정고시생들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 우수자는요. 2002학년도까지만 해도 검정고시 만점 받으면 2.74라는 대신을 주었는데 올해는 3등급으로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생한테는 좀 불리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2.74였잖아요. 작년 교과 성적 우수자가 그 전체 학과의 평균이 2.92였어요. 70% 것이 2.98이었고. 근데 작년에 검정고시생 만점 받고 지원한 학생들은 2.74를 받았잖아요. 유리하죠. 더 앞서 있단 말이에요. 3등급이면 지원 가능하긴 하지만 작년만큼의 유리함을 가져갈 수는 없다. 검정고시생에게는 다소 불리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직유는 어떻게 될까요? 직유는 어쨌든 학교장 추천이긴 하지만 여기 인원 제한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많이 신청한다고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평균이 2.81, 70컷이 2.91이었어요. 교과 성적 우수자랑 비교해보면 2.92, 2.98인 교과 성적 우수자에 비해서 여긴 최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점수가 형성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보시면요. 그리고 2025학년도에 작년에 자유전공이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입시 결과 나온 걸 보니까 자유전공이 여기 이제 인문 자연 나눠서 이제 교과 성적 교과 전형이 있는데 평균이 어쨌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는 2.9, 70컷은 2.96 이렇게 나왔고요. 지역 균형은 평균 2.91, 70컷 3,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결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평균치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다소 낮게 나온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 높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고 그리고 타학과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되면서 점수가 다소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올해 이제 2026 학년도에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유전공 입결이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입결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유전공에 대한 기준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이 자유전공을 원서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학과로 넣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교하는 와중에 빈틈이 생깁니다. 네, 심리 싸움이고 그러니까 저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약간 좀 재미를 봤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재미를 봤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떨어진 학과를 좀 찾아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올해도 인천대에선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일단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능 체제가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돼서 조금은, 어,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계. 작년에 이제 입결을 보고 말씀 좀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둘 중에 우선적으로 추천했던 학과는요, 사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개인적으로는 더 권장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재작년 입결이거든요. 이 교과 성적 우수자의 어떤 인문부터 볼까요? 실시간 놓고 보시면요. 우리가 낮은 성적으로 잡히는 것들이, 그, 인문계열에서 유아교육과 하나 정도로 제외하면 오히려 지균이 낮은 점수대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그리고 교과 성적으로 유아교육 하나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요. 이 낮은 하위권 학과에 있는 게 조금 더 굵직굵직한 학과들이 지균에서 펑크가 많이 났어요.
저기 교과 성적 우수자도 나왔지만 교과 성적 우수자는 기껏해 3점 중반대를 보여줬다면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3점 후반대. 정치외교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 넘어갔죠,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근의 낮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인문도 그렇고요. 자연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재작년 입결 데이터를 보고 작년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여기 지균을 선호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였어요. 상향 지원을 할 때 보면 낮은 쪽에 있는 포지션을 잡고 있는 학과들이 전부 여기가 70컷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생명과학도 교권 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균이 와, 생명과학은 4.64가 70% 컷이죠. 엄청 뚫렸네요. 재작년에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작년에 원서 지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는 오히려 교과 성적 우수자가 더 뚫릴 것 같다라는 조언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 음, 그냥, 어차피 우리가 적정 정도는 50%, 70%, 평균 점수 교과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지원을 하면 되지만, 제가 이제 교과에서 상향 지원, 흔히 말하는 상향, 약간 펑크를 노리고 상향 지원한다? 요런 느낌으로 가는 학과든 제가 이제 좀 추수해서 한 2개 정도씩 보통 꼽아서 지원을 하도록 권장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인천대에 작년에 제가 추천했었던 학과가 9월 10일이죠. 원서 나올 때. 도시행정학과. 제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도시행정학과 추천했었어요. 여기 괜찮을 것 같다고 추천했었는데, 이거 보고 이제 저랑 상담하셨던 분이, 지균으로는 좀 어떨까요? 도시행정학과는 이쪽 지균으로도 넣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얘기를 이제 이 메일을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 지균은 넣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교과 성적 우수자 도시행정학과하고 다른 학과 2개를 추천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교과 성적 우수자 작년 입결이 1억 교육도 펑크가 났죠. 4등급대가 들어왔습니다. 네. 1억 교육과 펑크 났고, 제가 추천했었던 학과가 여기 도시행정. 정치외교도 얘기는 했었지만, 보시면 여기 도시행정학과, 여기 이게 70% 컷이 3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70컷이 3.58이죠. 근데 평균은 3.73이래요. 3명 뽑는 거예요, 3명. 근데 평균이 3.73이래요. 그러면 이 뒤에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3.58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70% 컷이 3.58인데 평균이 3.7이 나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붙은 아이는 거의 4등급 정도 때 학생이 하나 붙었겠네요? 그런 얘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추천했던 학과가 도시행정이었는데 펑크가 났습니다. 펑크가 났고 사실 정치외교도 나중에 보였었어요. 근데 제가 지규는 도시행정 넣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규 한번 볼까요? 도시행정, 도시행정. 여기는 3점대, 3점대 보이시죠? 지균으로 들어가서 이건 펑크날 확률이 완전히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가능성을 봤을 때 만약에 상향 지원을 한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우수자 도시행정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괜찮게 나왔죠. 그랬고 지균에서는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2024하고 2025 비교해 볼게요. 2024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자체를 보시면요. 보면 3점대 후반 많이 나왔죠. 여러 학과가 나왔죠. 4점대 근접한 4점대 뭐 학과들 70컷이 3.9면 행정도 완전 펑크 난 거고 데이터 과학 완전 펑크 났고 정치외교
세 개가 다 펑크 났는데 여기는 보면 70컷이 3점 후반 내려간 게 창에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앞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작년에 지규는 별 재미가 없었다. 어, 그러니까 뭐 내 점수에 맞춰 넣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상향 지원을 목적으로 했던 학생들에게 지균 전형은 작년에 별로 재미가 없었다. 오히려 교과 성적 우수자가 재밌었다. 제가 아까 서두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서두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했었죠. 작년에 개인적으로는 교과 성적 우수자를 더 권장했었는데 실제로 교과 성적 우수자가 더 많이 빠졌다. 이런 느낌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올해 또 원서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되냐면 제일 낮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게 아니지. 그 하나 더 메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람 심리는요 점수가 제일 낮은 것만 봅니다.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학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친구 3점대 후반 학생인데 똑같은 학생이거든요. 3점 후반? 제가 아까 교과 성적 우수자에서 도시행정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일인데 8월 달 정도에 저는 상담을 했던 학생인데 9월 5일 날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인천대 지역균형을 정치외교하고 행정학과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뭐 답변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천했었던 거는 먼저 저의 우선 추천은 교과 성적 우수자의 도시행정이었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이런 질문이 왜냐면 그러니까 재작년 입결을 봤을 때 있던 거잖아요. 정치외교하고 행정학과가 학교 선생님이 보기에는 입결이 제일 낮은 거예요. 오, 점수 되게 낮네? 야, 상향 지원할 거면 이렇게 낮은 학과를 한번 넣어보자. 이게 선생님의 생각인 거예요. 자, 이게 선생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보편적으로 입시를 잘 모르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낮은 점수의 학과들을 우선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런데 어문 계열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건 인기학과들이잖아요. 인기학과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 나한테만 보기 좋은 떡이 아니죠. 남에게도 보기 좋은 떡입니다. 이런 학과들은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상향으로 넣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어디 갔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했으면 3점대 후반 학생이 지원을 했다? 그럼 행정학과 여기 있네요. 70컷이 3.0으로 올라갔고요. 정치외교는 70컷이 2.93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있죠, 정치외교. 빨간색으로 똑같이 하면 헷갈리려나?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추천했었던 학과들은, 담임 선생님이 추천했었던 학과들은 이런 식으로 점수가 원위치 됐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다시. 여기에 3점대 후반 3.77, 3.91이었던 게 2.93, 3.0으로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보시면 안 될까.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뭐냐. 올해 보면 여기 낮아 보이는 창의인재학과 같은 경우, 창의인재 개발학과 같은 경우에 70컷이 3.7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고 상향 지원을 이걸로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 또, 이 위쪽의 학과 중에서 뭔가 내려올 학과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교과 성적 우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교과 성적 우수자는 이 두 개가 펑크가 났잖아요. 도시행정이나 도시행정이나 일어교육과 같은 경우에 점수가 이렇게 70컷이 낮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일어교육과 같은 거 보고 4점대도 들어갔어? 이러고 지원하시면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2합 7로 완화가 됐잖아요. 2합 6에서. 이거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도시행정 이건 제가 작년에 추천했지만 올해는 또 여기 저는 추천 안 할 거예요. 다른 학과를 추천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고 자연 계열을 보시면요. 그거 한번 우수서 받고 자연 계열을 보시면 자연 계열은 그렇게 크게 펑크 나진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교과 성적 우수자에서 제가 물리학과 얘기했었고 안전공학과 얘기했었는데 보시면 어,
화학과도 얘기했었던 학과네. 그래서 이게 산업공학은 얘기 안 했고, 요 세 개는 다 얘기했던 학과들인데, 물론 이제 다른 학과도, 이 해양학과도 한 번쯤 떨어질 때가 되는데 안 떨어지지. 근데 해양학과도 좀 고민을 했었던 학과예요, 작년에.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안 떨어졌고, 물리학과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았고, 이 바이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확신을 갖지 못했던 학과예요. 근데 어찌됐든 학과 순위가 내려오긴 했는데, 생각만큼 펑크 나지는 않았다. 아쉽게도. 100% 맞추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렵고요. 지역균형에서 얘기했었던 안 좋은 거. 아, 지역균형에서 얘기했었구나. 네, 제가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이 한국 시간보다 좀, 요즘 정신이 좀 해롱해지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과는 문과만큼 교과에서는 지역 G군이 됐든 교과 성적 우수자가 됐든 펑크나는 학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교과 성적 우수자가 작년에는 더 좋았었다. 올해는 어떨지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점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점대 한 중후반 정도 교과 전형은 그 정도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오래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실상 펑크나 다름없어요. 분자나 안전공학 이런 쪽은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빨간색으로 넣지 말고 이거 넣지 말고 위험해요. 네,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볼까요? 자기 추천. 자, 제가 적어놓은 이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학교 선생님이 점수 낮다고 권유한 거 무조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인천대 학종을 보면요. 그 인천대의 포지션 자체는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학과라고 보여지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위권 대학은요, 학종에선 상위권 대학은 차이가 큽니다. 어떤 차이가 크냐? 특목 자사고의 지원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로 인해서 내신의 위력이 생각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입결에서도 그러니까 커진다는 게 데이터 분석할 때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예를 들어 전에 설명드렸던 경희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의 평균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점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경희대 예를 들어 평균이 뭐 2.9 나왔다. 그러면 내가 2.9니까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인천대는 어쨌든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평균점에 근접한다면. 다만, 다만 정성평가잖아요. 정성평가. 내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생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수 과목 이런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포들 한번 살펴보면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추천전형의 분포도 보시면 이게 인천대의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결과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은 불합격이고요. 여기서 연초가 합격은 했으나 등록하지 않았고 파란색이 완전히 합격한 학생, 등록까지 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합격권인 거죠, 연초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제가 인천대는 3점대 학생들이 이제 주력으로 하는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3등급이고 여기 4등급입니다. 다시 보시면 3, 4등급 기준으로 보시면 이 합격 등록한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요 3과 4 사이에 파란색이 잔뜩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수 요 구간이 가장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학생들이 희망한 4등급 대 아이들이 막 도전을 하는데 4등급 때도 합격자들이 나오긴 하지만 짙은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부분, 요 짙은 파란색, 여기가 4등급 때거든요.
4등급대에서는 합격자가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보이고, 또 어떤 게 보시냐면, 이 빨간색이 이제 불합격이라고 했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얘들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인데, 여기 뭐 1등급대 구간이에요. 1점대 구간인데, 1단계도 통과 못해. 그러니까 학종 광탈한 거예요, 광탈. 파란색이 거의 없죠? 합격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윤리교육과 여기 1점대 후반 아이가 학생 하나가 합격은 했으나 등록은 하지 않은 아이가 하나 있네요. 합격자가 없습니다, 1점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얘기는 뭐냐? 얘들은 내신만 믿고 그냥 지원을 한 거죠. 면접 포기도 아니에요. 1단계 서류 통과도 못한 거예요, 빨간색이니까. 무역학부 얘는 합격은 했으나 지가 등록 안 한 거고, 그걸 제외하면 1점대에서는 합격자가 거의 없다. 뭘로 하느냐? 내신만 믿지 말고 그러니까 정성평가니까 생기부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내신만 믿지 마라. 제가 근데 왜 이게 답답하다 그러냐면 아니 1점대 내신 갖고 여기 1점대 내신이면 지역균형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역균형 얘들은 1점대 내신이면 수능 취소도 필요 없는 얘들은요. 여기 나오는 이 학생들은 여기 이 학생들은 지역균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직윤 지원했으면 합격했을 학생들이잖아요. 왜 굳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내신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정성평가. 어쨌든 그 내신 기준으로 지원 범위는 3점대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어, 서류의 어떤 적합성만 잘 맞는다면, 학과의 특징과 잘 맞는다면 지원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분포도의 특징 한번 살펴보시면 그 평균점하고 비교했을 때의 이 분포도도 어느 정도 많이 일치한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희대나 이런 상위권 대학과는 다르게 이 내신 점수대가 구간이 빨간색으로 할까요? 뭉쳐져 있습니다. 파란색이 이렇게 벌려져 있지 않죠. 촘촘하게 있단 말이에요. 촘촘하게. 예. 다 일반고 학생들 위주다라는 것들을 쉽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서류를 보지 않으면 이제 드리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서. 그리고 내 내신 점수 가지고 높다? 그럼 교과로 써라. 왜 굳이 학종을 덤비냐. 직윤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는. 최저도 안 보는. 네, 학종에 대해서는 네, 그런 방향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당한 상향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찬스가 많이 나오고요. 우주 상향은 오히려 교과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대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제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만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